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보고 나서 정말 울었거든요. 이런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배우 박원상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개인적으로 좀 아는 사이인데 정말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아는 지인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이 거의 실제 장면 같은 이런 고문 장면을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엊그제 부산영화제 내려와서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갈라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런 질의응답할 때 보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객적은 소리, 건강한 몸을 주신 부모님한테 감사드린다든지 뭐 그런 객적은 소리를 했었는데 보고 난 후에는 그런 말씀은 잘 못 드리겠고요. 부러진 화살이란 작업을 끝내고 스태프과 배우들이 다시 남영동 1985로 모여서 두 번째 작업, 저에겐 두 번째 작업인데 감독님을 위시해서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충분히 의지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남영동 1985를 작업을 하자라고 제의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감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촬영하는 기간 동안에도 그 힘으로 서로 의지가 되는 그 힘으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는 사실 이 시대를 겪지 않은 20대 학생인데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같이 이제 젊은 아직 20대 초반이나 중반 학생들은 이 시기를 겪지 않았던 학생들인데요. 혹시 그런 세대에게 이렇게 특별히 이 영화를 보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셨다면, 아니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좀 느꼈으면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에 감독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젊은 20대 젊은이들이 과거에 자기 선배, 언니, 누나, 형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바탕에서 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된 셈이죠. 그런데 지금도 민주주의가 좀 훼손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침묵 지키지 마세요. 네, 일단 감독님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묻고 싶은데 결국 정택은 도안을 용서한 건지도 궁금하고 아까 전에 그 중간에 고문을 하면서 고기값 얘기가 나왔는데 소고기 얘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FTA하고 관련해서 의도하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에 휘파람 소리는 어떤 의미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소고기 파동은 사실 그 시점에 똑같은 최근에 일어났더라고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휘파람은 그 주인공의 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공포, 트라우마를 얘기한 거죠. 네. 자, 네. 용서요. 그건 저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 왜냐면 이 원래 여기 모델은 김근태 그 민주당 상임고문이었잖아요. 그분이 이근한을 감옥에서 면회 가서 만나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나왔답니다. 근데 그 용서를 못한 게 한 몇 달 동안이나 마음에 걸렸답니다. 내가 이렇게 졸장부인가? 이제 나는 이 장관이고 저자는 감옥에 있는데 그걸 용서 못하고 나왔나? 이렇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걸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자네 몫이 아니야. 그건 하느님의 몫이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풀렸다고 합니다. 가치에 동의하면서 그 가치에 반하는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배우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연기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역을 많이 한다고 근데 착한 역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제 친구 문성근이나 뭐 사원상 씨나 문성근 씨도 악역을 많이 했죠. 여기 이 영화에 보면 문성근이 좀 비열하고 저는 악랄하고 그런 연기를 많이 했는데 문성근 씨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전 그거에 동의합니다. 악역을 어떻게 연기하느냐. 원래 그래 착하고 좋은 사람이 배우는 상상력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제가 뭐 그런 고문수사관이 돼본 적도 없지만은 그래서 문성근이가 그런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신문을 생각하면은 그 연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정서를 황폐화시키는 방법론식이네요. 네. 예, 먼저 명계남 배우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랜만에 스크린에 이제 다시 돌아오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관객들과 함께 그 관객들 앞에서 서게 되신 그 소회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주인공을 맡으신 그 배우님께는 혹시 이런 연기를 하면서 그 후유증이 혹시 없으셨는지 좀 약간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주영 감독님께서는 연세가 계속 이렇게 드심에도 불구하고 어쩌자고 옛날 같으면 남영동에 직접 가실 만한 이런 영화를 만드셨는지 27년이라는 그 시차를 극복하고 그 85년을 2012년에 내놓으신 그 의도가 있으시면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뭐 영화에도 많이 못 나오고 텔레비는 또 누가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못 나오고 그래서 하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오랜만에 나오고 이처럼 제 영화 중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게 없는데 감독님한테 감사하는데 돈은 나중에 관객이 오면 주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는 진짜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셔서 제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시네요. 어떤 작품이든 한 작품이 끝나면 그 역할을 연기했던 그 영향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는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양수리 종합세트장 6세트에서 주로 찍었는데 그 세트장 규모가 그리 넓은 세트장이 아닙니다. 근데 한켠에 저희끼리는 경납고라고 부르는 수다의 공간을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한 테이크 끝나고 한 컷 끝날 때마다 거기 모여서 서로가 아주 객적은 소리로 그때그때 털어내기도 하고 아무튼 이 영화 찍고 나서요 어렸을 때 물에 한 2번 빠져서 죽을 뻔했던 기억 때문에 물 공포증이 있었는데 고맙게도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물 공포를 극복하게 됐네요.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점에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고문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죠. 전쟁이 있는 곳에 특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언제 만들어도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 시점에 만들었는가는 바로 제가 블러드 화사를 끝내고 개봉 직전에 김근태 전 상임고문님이 돌아가셨죠. 옛날부터 고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 돌아오시고 나서 남영동이라는 수기를 읽고 바로 일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점이 그 고문하는 그 기술자들이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또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좀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한 인간을 떠나서
전체적인 인류의 입장에서 인류의 입장에서 이런 모습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픕니다. 마지막에 그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가 용서를 빌고도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고 이런 측면이 한 인간을 떠나서 인류의 어떤 그런 그 선악과 관련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런 일들이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더 소통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감독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 처음에 오래전부터 이 고문 얘기를 하고 싶었을 때 가해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김근태님 수기를 보고 이 이야기를 영화로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이 가해자들도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피해자죠. 아마 그런 것을 이 영화에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고문이 없는 시대, 이 시대는 우리들이 지켜야죠. 우리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두려워서 혹은 뭐 손해볼까봐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자고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